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 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많은 축구인들이 오른쪽 윙백부터 중앙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수 선수라며 주목하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본인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보완 과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황재원은 김도훈 감독님이 넓게 벌려서 공격하는 강인이 형에게 맞춰 상대 진영 중앙으로 침투하라고 주문하셨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며 데뷔전이라 수비를 다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공격에서 공헌하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터뷰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20일 보도하며 현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PSG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고 싶어하는 실바 영입을 원한다. 바르셀로나가 원하고 있는데
PSG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 실바는 PSG 최우선 영입 타깃이며 예상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35억 원입니다. 실바의 바이아웃 금액이며 PSG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바는 AS 모나코 돌풍 주역이었습니다. 모나코 돌풍을 이끌던 실바는 맨시티로 왔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지도 아래 실바는 세계 최고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우측, 중앙 어디에 출전해도 실바는 최고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부터 패스, 수비 기여, 공격 관여 모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실바의 플레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탈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체구도 작고 속도도 평범하지만 신체 무게 중심이 낮게 잘 잡혀 있습니다. 공이 발에 붙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 부드러운 왼발 드리블, 정교한 기본기와 발재간드라, 크로케타와 크루이프, 턴 같은 화려한 개인기부터 발바닥 드리블, 상체 페인팅, 가감속,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센스까지 드리블에 필요한 여러 스킬들이 조화를 이뤄 절정의 탈압박을 선보입니다. 테크닉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요리조리 선수들 사이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거나 스피드가 빠른 수비수도 막기 까다로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볼도 완벽하게 발에 붙여 리시브하는 마법 같은 퍼스트 터치와 재빠른 2차 동작으로 매우 정교하게 볼을 제어합니다. 신기한 건 측면에서 드리블할 때 파괴력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다수를 상대로 탈압박이나 전진 드리블할 때 파괴력이 더 큽니다. 이는 베르나르도의 드리블이 돌파보다는 상대의 압박이나 태클에서 공을 지켜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실바의 또 다른 장점은 활동량입니다. 경기당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고 있고 중앙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넓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고 운반하는데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격 시에는 상대 수비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수비 시 웬만한 수비수들보다 압박을 잘합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중요 경기에서 실바의 이러한 왕성한 활동량이 빛을 발합니다. 간혹 인간을 초월한 듯한 이동거리를 보여서 팬들은 실바를 마라토너에 비교하기는 등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맹활약을 펼치던 실바는 매 이적 시장마다 이적설이 났습니다. 바르셀로나, PSG가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PSG는 비티냐,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등을 보유했음에도 실바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실바 영입에 다가갔지만 맨시티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바는 맨시티와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푼 메르카토는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이후 실바는 떠나기를 원했다. 올 시즌이 실바의 맨시티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도 선호하지만 PSG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기에 실바 영입에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바는 워낙 검증된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로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에 온다면 이강인 선수가 직격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르콜라 선수 위치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훈련하고 경기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경기 많이 뛰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